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유럽의 맞대응에 추가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차량을 절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총으로 살해한 한인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친남매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LA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텍사스 공대 캠퍼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업이 취소되고 대피령도 발효됐습니다. 산불 피해자를 가장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용의자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유럽의 맞대응에 추가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 속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물론 다음 달로 예정된 상호 관세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본부장은 상호 관세가 상대국의 정책에 따른 대응인 만큼 그 기준을 파악해 고칠 것은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협력 가치를 부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가 어딜까?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탑 그룹에 속한다고 봅니다. 정 본부장은 또 관세율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실제 부과까지는 한두 달간의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한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맞대응을 예고한 유럽연합 EU에 대해서도 EU산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We've been ripped off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anymore.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통상 분쟁 격화로 뉴욕 주가는 또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주식시장 하락에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균형 예산을 달성하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싶어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강요가 오늘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부 장관이 이같이 밝히며 이것은 야심찬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전쟁의 실무 책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추진으로 향후 발생할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고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책임자로 이번 발언은 관세와 연방정부 인원 감축 등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관세로 확보한 재원과 공무원 해고로 생긴 재정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공무원 해고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기관에서 해고한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차량 절도 시도 중 운전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한인 남매가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남매는 세리토스에서 차량 탈취를 시도하던 중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라팔마에 거주하는 54살 존 종문과 58살 신디 김입니다. 피해자 66살 쿠아우테모 가르시아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2시 30분쯤 세리토스의 돈나베 공원 인근에서 산책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가 한인 남매 용의자들이 그의 차를 훔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가르시아가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지 않자 문과 김이 그를 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플러튼과 애나임 경찰은 지난 10일 한인 남매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문 씨와 김 씨를 살인 1건과 2급 강도미수 1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두 사람 모두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LA 동남부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전신주를 포함해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국립기상청 LA 지부는 오늘 새벽 3시 15분쯤 피코 리베라 근처에서 시속 8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약 2분간 지속되는 등 여러 건의 보고를 잇따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글렌캐년 드라이브와 처치 스트릿 인근 지역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폭풍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남가주 전역에 폭우와 강풍이 불면서 발생했습니다. 폭풍 조사팀은 주택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주택 지붕 타일이 찢겨졌고 나무가 부러지면서 자동차와 주택가 잔디밭으로 파편이 흩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LA 지역 중 피코 리베라 등 LA 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 고위 관계자는 ICE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10일까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약 3만 2,8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자 가운데 14,000여 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고 형사 고발이 계류 중인 대상이 9,800명, 갱단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1,155명, 외국에서 죄를 짓고 도피한 이들이 44명이었다고 ICE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ICE 관계자는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8,718명이 이민법 위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방 보안 당국과 교도소국의 지원을 받아 수용시설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4 회계년도 연간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총 11만 3,400건이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작년 체포 추방 건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늘어난 측면이 크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텍사스 공대 캠퍼스 지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업이 취소되고 긴급 대피령이 발효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홀 뚜껑 아래에서 다량의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가스는 이내 검은 연기로 변했고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번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중부 시간으로 어젯밤 8시 45분쯤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서쪽으로 330마일가량 떨어진 텍사스 공대 캠퍼스에서 벌어졌습니다. And this remains a very active scene as crews continue to assist Texas Tech University in mitigating this emergency. 이번 화재는 캠퍼스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was an explosion that occurred inside a manhole at the Engineering Key on Texas Tech campus. This explosion did cause a power outage across Texas Tech University, including the Health Sciences Center. 화재 범위는 넓지 않았지만 유독성 물질을 포함한 많은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We are asking that all public and unofficial personnel please avoid campus at this time. As of right now, power will be shut down to the entire campus while repairs are started. 텍사스 공대는 일단 오늘과 내일 임시 휴교령을 발효하고 이틀 먼저 봄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텍사스 공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7시쯤 캠퍼스 내에서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다며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산불 피해자를 가장해 정부의 피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기 용의자들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검찰이 이번에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모두 3명, 텍사스주에서 1명, 캘리포니아주에서 2명입니다. 55살의 텍사스 여성은 이튼 산불로 자신의 집이 전소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뒤 $25,000 이상의 연방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피해 신고를 한 주소와도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대규모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this defendant applied for FEMA disaster benefits on 10 separate prior occasions, including for aid following Hurricane Katrina more than 20 years ago. 30대 캘리포니아 여성은 퍼시픽 팰리세이지의 피해 주택을 자신의 거주지로 허위 신고해 $24,899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됐는데 그곳에서도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기소된 또 다른 캘리포니아 거주 남성 역시 알타데나에 있는 부동산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실제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기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사기 용의자들의 추가 혐의도 조사 중인데 유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0년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HS OIG, along with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including HSI, SBA OIG, FEMA Fraud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 Division, IRS, and the U.S. Attorney's Offic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yone who attempts to defraud FEMA in order to protect the integrity of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and to ensure that FEMA funds are accessible to those who truly need them. 6만 에이커를 태우고 29명의 사망자를 낸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은 전소 파괴된 주택만 16,000여 채에 달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최소 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연방 차원의 지원이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750의 일회성 긴급 생계비와 최대 18개월간의 주거지원, 피해 주택 가구당 최대 $43,600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재난지원금 부정행위와 관련해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막지역 주택가에 반려견을 버리고 떠난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빨간색 SUV 차량이 막다른 길에서 유턴 후 후진으로 정차하자 차문이 열리고 강아지가 밖으로 나왔는데 차량은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차를 쫓아가던 강아지는 다시 버려진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애리조나 사막지역 주택가 골목 CCTV에 담긴 반려견 유기 장면으로 차 안에서 누군가 바이바이라고 말하며 강아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강아지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확보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여성과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한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랜스젠더 민주당 하원 의원을 향해 미스터라고 호칭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유럽 소위원회가 군비 통제와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사라 맥브라이드 의원을 소개하면서 그를 미스터 맥브라이드라고 호칭했습니다.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인 맥브라이드 의원은 과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맥브라이드 의원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맥브라이드 의원은 남성인 셀프 의원 앞에 여성의 의미라는 마담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이 맥브라이드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고
셀프 의원을 향해 다시 한번 맥브라이드 의원을 소개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이때부터 하원 본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고 셀프 의원은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청문회 이후 셀프 위원장은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의원을 향한 호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공화당 메리 밀러 의원도 맥브라이드 의원을 향해 신사라고 불러 논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계란값이 2월 도매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계란 가격이 1월과 비교해 무려 53.6% 올라 지난달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분의 3분의 1을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가격은 1.7% 올랐고 에너지 가격은 1.2% 내려 식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과 비교해 보합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관련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